자, LG전자의 기준입니다. LG전자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LG전자 부분은 일단 뭐 이거를 뭐 언제 샀네 그런 내용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고, LG전자를 언제 사기를 언제 샀어요?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다 사왔죠. 예? 2020년도 윤정두 생일날, 음력 생일날 12월 23일날 12월 23일날 상한가, 그 엄청난 상한가와 그 이후에 추세적인 강화에서의 어마어마한 거래대금과 함께 터져 나온 이 수익, 이때는 뭐 IT, 자동차, LG화학이 대장주였죠. 그 수익 전부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지금 뭐 시장 무너지면서 동반적인 조정이 있었고, 한동안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간헐적인 매수 사인을 드려도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IT 쪽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 IT 쪽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 한 종목. 오늘 삼성전기 LG전자 둘 다 단문 문자 나갔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또 둘 다 같이 나간 건 더더욱 오래간만에 나간 건데, LG전자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삼성전기보다 월등하게, 오늘 기준에서 월등하게 매수 신호가 세게 나오는 거죠. 거래가 상당해지고, 거래가 상당해지니까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상당한 강세로 연출이 되어져 있고, 지금 94,800원, 지금 VVIP방 전체 유료방에는 개장 초부터 편입의 기준, 그 다음에 94,500원에 95,000원에 2차 편입의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위축되는 거는 지난주에 5분 이상이 VVIP 방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IT에서 사실상 한 종목인데, 하반기 이후에 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에 32%의 바닥 대비, 오늘까지 하면 한 35% 되지 않나요? 그리고 LG전자의 최근 들어서의 초강세의 흐름, 바닥 대비 여기도 한 16%,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20% 바닥 대비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강세에 수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욕심은 나지만 2차 전지 강세 뜰 때 다 욕심 나잖아요. 근데 욕심은 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를 설정해 놓고 있었고, 지금도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 LG전자의 기준, 삼성전기의 기준 둘 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 쪽이 매집의 강도가 좀 더 셌고, 또 바닥 대비 올라오는 힘의 세기가 컸고. 근데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금요일 날 LG전자 실적이 나와 있어요. 금요일 날 LG전자 실적 나온 거 공시사항 좀 캡처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실적이 나와 있고, 그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해석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지금 수급 범위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참 애매하게 되네요. LG전자를 설명하려다가 어찌됐건 그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전기전자 업종 IT에서 네 종목이지만은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나 LG전자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확대할 수 있다. 최대 비중은 30%.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15% 채워놨죠.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는이 아니라 우리 실질 포트에는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15%. 근데 나는 얘가 진짜 좋아. 그러면 최대 30%를 채울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당연히 자동차 쪽도 최대 30%.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처럼 대형주하고 제대로 된 종목군들 포트로 채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아, 이거 뭐 500원, 1000원만 밀려도 진짜 속이 바짝바짝 타죠. 음? 그런데 이 종목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주도주가 맞느냐라는 의구심까지 들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름아름 시장 대비해서 뭐 절대 뒤지지 않고 움직여 줄 때 그 효과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 16만 2,500원 여전히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결코 약한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시장 오늘 또 40포인트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2,330포인트입니다. 시장 1월 달 들어서 뭐 안 좋다고 한 사람들 다 튀어나와 보라 그러세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주말까지도 시장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결론은 1.75% 상승까지 하면은 거의 4%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작년 폐장일 대비해서 4%. 근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이러한 흐름들. 그럼 종목 수가 하나, 둘, 세 종목이에요. IT까지. 그리고 이제 한 종목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늘어난다면 주력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뭐 신재생에너지 하나, 그 다음 방산에서 하나. 그러면 총 5개죠. 그리고 비중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는 15에서 20%의 비중인데 여기서부터는 2차전지 포스코케미칼 5%로 확 줄여놨고 SM 5%, 현대두산인프라코 5%. 얘네는 지금 5%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2차전지보다 얘가 지금 10%로 오늘 기준에 확대를 했죠.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진다는 가정하에. 근데 아니다 싶으면 여차하면 여기도 빠져나가야죠. 음?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 툭 건들면 8,000원 이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이 별로 없어요. 문자 나간 건 다 이 종목에서 나갔어. 오늘 문자 무지하게 나갔죠. 무지하게 나갔어요. 아침부터. 그럼 카카오뱅크 한 번, 카카오페이 한 번, 삼성전기 한 번, LG전자 한 번, 그 다음 VVIP 방에만 SM 한 번, 그 다음에 LG전자 추가 편입 매수인. 이게 이제 불기둥방하고 조금 VIP 방하고 VVIP 방하고 문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나가는 횟수가. 다 똑같이 가면은 뭐 그게 뭐 차별화가 뭐가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한 5분 이상 들어오셨는데 VVIP 방에만 너무 이제 시장도 그렇고 힘겨워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문자를 발송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 회원님들이 이제는 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력주 그러니까 VIP, VVIP 뭐 이런 유료 방에도 종목군들 설명을 드릴 때 똑같이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어? 매번 얘기하는데 왜 우리 그 연구원분들 무료방에 올리는 내용을 왜 유료방에 안 올려드려요? 올려드리세요. 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4조에 이제 달하는 그런 종목인데 카카오페이 1월 4일날 1월 5일날 우리 편입했습니다. 편입하셨죠? 못하셨나요? 그 부분을 뭐가 문제가 된다고 무료방에 올리고 유료방에 못 올리냐 이거야.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데 왜 똑같이 말을 안 들어? 응?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고 변동성 매매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제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8조, 13조짜리 종목을 그걸 못 올리면 뭘 올리겠다는 얘기야. 전달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모니터링 안 하죠? 결론적으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게 문자가 몇 개 없단 말이야. 우리 주력주 내에서 다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문자가 너무 많고 채팅방이 혼란스러우면은 그걸 맞춰서 쫓아오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맞춰서 쫓아오셔서 수익 기준 잡아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1.9%까지 따라 붙었어요. 1월 달에 포트입니다. 1월 달 포트 계좌이고 여기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이 뭐 아쉬운 부분은 있죠. 뭐냐면은 이제 12월부터 해서 우리가 포트 비중을 어떻게 잡아놨어요? 주력주를 15%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12월부터. 왜? 이제는 시장이 월등하게 바닥 찍고 돌릴 위치로 해석을 하면서 요 종목군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4분기에 진행된 요 종목군들이 시세가 터져 나올 수 있다. 라는 기준에 여기에 20%씩을 채우고 나머지는 15%씩 공식적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에도 이렇게 갖고 나왔고. 근데 문제는 시장이 어찌됐건 1월 3일까지 무너지면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어찌됐건 매집이 원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조정폭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말도 안 되게 조정이 나와버렸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얘는 뭐 5% 비중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이제 깎아먹었고, 하이닉스나 현대차의 또 LG화학 오늘 기준에 돌리면서의 이 흐름들이 주도주로서의 역할 부분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력주 포트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반기 기준에 오늘 기준에 전체 시장이 아마 보합 수준으로 되돌려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시장은 같은 위치. 실질 보실까요? 체감 온도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능동적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위해서 조금만 능동적이시면은 실질적인 위치를 판단하시고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싫은 거죠. 능동적인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일상이 바빠요. 일상이 바쁘면 윤 정도를 믿고 대처하시면 되지. 23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딱 제자리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6월 종가 대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딱 제자리죠. 딱 제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포트 비중 제대로 채워만 놓아도 13%의 수익입니다. 매매 한 번도 안 해도 13%예요. 저 기준만 채워놨어도. 저기에서 지금 비중 바꾼 게 LG화학 15%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 전지 15%에서 5%로 그것만 바뀐 거죠. 왜 7월부터 해서 35% 비중에 금양까지 하면 45%까지 채운 2차 전지를 나중에 채워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꽉 차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못 잘라요 그거. 처음에 저랑 약속하신 것처럼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 안 돼요 그러면. 이게 4분기 포트잖아요. 10월 이후에. 시장이 10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계좌는 플러스가 아니죠. 근데 뭐 기존에 계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4분기 이후의 기준은 뭐예요? 이때도 15%에서 10%로 줄여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공격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하고 있을 때죠. 그죠? 그 수익. 그 다음에 금양에서 10월 이후에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11월 9일 29.28% 수익. 그거 안 놓쳤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한가 28% 수익. 그거 여기 포함 안 돼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다른 분들 계좌는. 주변 분들 계좌 볼 거 아니에요. 다 10%치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들었던 거는 12월. 12월 11%의 손실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거. 그죠? 그것이 1월 달에 지금 어찌됐건 연초 기준에서 탄력적으로 돌려지고 있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충분하게 시장 대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LG전자부터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LG전자 부분 설정을 합니다. 이 포트는 올려드릴 거예요. 아예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거고 어차피 공개를 해드려도 못 따라해요. 지금 방안에 유료 가입하신 분들이 느끼시는 게 그거잖아요. 혼자 했을 때 못 따라하니까 가입한 거죠. 뭐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도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다. 야 이거 못 견뎌서 진짜 사실 아직까지 방산주들이 세진 못해요. 거래도 없습니다. 시장 반등률의 수준뿐이 안 나와요.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지금 뭐 LG화학도 조금 아쉽고 거래량이 현대차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쪽이나 뭐 이슈 터트려 놓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 쪽이나 이런 쪽에 거래가 좀 터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건 주도주들을 이게 10월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10월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까지 초강세를 띨지 누가 알았겠어요. 10월 이후에도 하반기에 강세를 띄었었고. 그러니까 이 흐름처럼 이번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우리는 강하게 IT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또 2차 전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미국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
응? 그리고 이 실전 투자 대회 10회 우승 아니라 그랬어요. 또 디자인 하신 분한테 전달 꼭 해드리세요. 7회 공식적으로 7회. 그다음에 소규모 뭐 전문가들 모아놓고 대신증권하고 SBS, CNBC가 했던 그거는 뭐 전문가 50명 모아놓고 한 거니까 그거 1등은 빼고 7회 전체 다 수정해 놓으세요. 응? 다 뭐 7회, 8회, 10회 뭐 다 틀리게 되는데 7회. 그렇게 해서 전화 지금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금 빠르게 설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앞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이 기준의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다시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조금 체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주 잡주는 문자가 안 나갑니다. 방송에서 갖고 나오는 핑거 스토리 대박 나셨죠? 문자 안 나가요. 그래도 네임버 로보스탁 같은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8,700억까지 올라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마에 9천억까지 9천억 넘겼나요? 8,500억이네. 8,500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과정 속에서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렸을 뿐인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그나마 1, 2% 그리고는 없어요. 이 전체 종목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IT에서 말씀 아까 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택1, 삼성전기, LG전자, 택1 뭘 설정할지 모르겠다 그럼 질문 주시고 지금으로서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84,000원에도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자는 안 나가는 게 거래 부분이 오늘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거래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도 마찬가지고 VAIP, VVIP 불규등방에 가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제 이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정도는 그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서 자료 올려드렸고 도서 자료 또 있어요. 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생각날 때 올려드릴게요. 지금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런 거를 더 성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도서 자료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 어디로 넣어놨지? 저도 지금 그 도서 자료 어디가 있는지 헷갈리네. 도서 자료, 캔들 도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서 자료가 있어요. 이거 오래간만에 다시 올려드리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저거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기초 편fun이 안 돼요. 기초편.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윤정두 도서에 또 윤정두 동영상에 우리나라 전체 임직원 교육 들어간 사람이 우리나라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사람이 손가락 안에 꼽아요. 없어요. 없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파생에 대한 교육을 들어간 사람 윤정두하고 무국 선생님 정도. 그리고는 없어요. 없어요. 다 보면 뭐 소양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땡길까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자기네들 임직원 교육이니까 기술적 분석이야 또 기본적 분석이야 내부에서 다 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교육 자료를 드리고 있고 그런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또 실전 대회 7번 우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전 대회 7번 우승한 사람이 어딨냐고. 없어요. 우리나라 개별 개인도 없고 뭐 전문가 하는 친구들 중에서 실전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이 1회 이상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거의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이 바닥 뭐 생길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윤정두가 누군지 얘기도 안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연구원분들이 자주 올려주시긴 하는데 요 교육 자료를 3강까지 뿐이 못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려드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응? 저거 공부 교육열 있으신 분들은 22년도 그 다음에 이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윤정도 아까 검색했었죠. 이 검색 맨 밑으로 내리면 쇼핑 그 나올 텐데. 나와요. 네이버 쇼핑에도 나오고. 이거 돈 주고 사서 보는 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어? 이 쇼핑 더 이거 이외에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더 나와. 더 많이 나와. 110만 원씩 농담이 아니라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정회원님들은 그냥 드린다니까 그냥이니까 이제 뭐 이거 어디서 뭐 그냥 싸구려 뭐 그냥 막 주는 건지 알고 우리 연구원분들도 잘못돼 있고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래도 은근히 많으세요. 대형주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분들 다 이거 드렸어요? 우리 연구원분들 앞으로 연구원분들이 다 보내세요. 이거에 대해서 왜 연구원분들한테 이 자료 안 드리세요? 응?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왜 연구원분들한테 안 드리고 본인들도 못 보내면서 바쁘다고 못 보내면서 왜 연구원분들한테 안 드리냐고. 지금 당장 오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드리세요. 드려가지고 정회원님들이 이거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다른 데서 엉뚱한 거 교육자료 보지 마시고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교재를 왜 안 봐요? 그게 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9시간짜리 5강. 이거 조만간에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다시 재차 다 새롭게 윤정도 맨날 이렇게 승질만 내니까 차분하게 깔끔하게 녹화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22년도 자료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스운 것 같으세요? 뭐 남들처럼 막 제목 이상하게 막 만들어 놓을까? 막 첨파고 팝하고 이렇게 내용 하나도 없고 PD가 만들어준 교육자료 이런 거 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하는 애들처럼 이거 꼭 받으세요. 주말에 3강뿐이 못 드렸는데 우리 정회원님들 무조건 받아가시고 불교등반까지 싹 드릴 테니까 이거를 공부하신다는데 뭘 못 드리겠어.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편입 설정 범위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10시까지 30%가 실려야 돼 거래량에. 예? 그럼 대형주는 개장 초에 다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그럼 30%면 이제 삼성전자는 200만 주 기준이 되죠. 200만 주. 그러니까 전체 2천만 주에 30%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상 거래량 2천만 주 정도 본다는 거예요. 마감 때 한번 보세요. 2천만 주가 터지는지. 2천만 주 전후 정도가 될 텐데 주가가 눌리면 1,500만 주 정도 수준 되겠죠. 주가가 눌리면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300만 주 실리기가 어려워요. 4,500만 주 터지길 바랬는데. 그럼 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안타깝지만 100만 주 정도 실리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70만 주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만 주도 굉장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눌려있고 오늘 고점을 한 번 더 튕겨줘 올려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70만 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삼성 LG전자는요. 최대폭 200만 주. 고점 더 뚫으면 더 실리겠죠. 그리고 최소 범위는 150만 주 이상. 얘는 100만 주만 넘겨도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고 앞전 거래량 140만 주도 오늘 충분히 넘깁니다. 여기서 눌리더라도 크게 뭐 급격히 눌리지 않는 한 그렇게 거래량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종목 중에 얘가 오늘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네 종목에서 아무거나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LG전자 위주로 문자 나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이 네 종목 다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미끄러진 이후에 되돌릴 때 혹은 강세를 띠고 있더라도 거래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하이닉스 위주로 일단은 그동안은 편입을 해왔다는 거죠. 하이닉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았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저점 대비 14%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추세 강화 이 부분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는 하이닉스로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기준에 오늘은 LG전자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네 개의 통합을 해서는 오늘 기준에 LG전자로. 그럼 IT는 기존에는 한 종목 기준으로 축소를 해놨다가 지금은 1월부터는 또 지난 4분기부터는 두 종목까지도 확대한다. 그 기준이에요. 문자 그리고 나가고 있고 그 비중만 최대 IT에서 30% 이내 그리고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15%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절하시면 돼요. 12월 말에 설정해 놓은 비중은 1월 말까지 그대로 놉니다. 그거를 뭐 비중 조절 안 해요. 다만 이제 실질 매매에서 이 기준만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1월 말에 2월 기준에
종목 설정 범위에서는 그때는 비중을 IT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지금의 거래량이면은 오늘 기준에 16만 주. 그것도 천억 수준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LG화학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잡았어요? 30만 주죠. 그 30만 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 안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뭔 소린지를. 근데 그거를 모르시면은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실 생각은 없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짜증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VIP 방이나 VVIP 방에 계신 분들, 불교등 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그러면 못 알아듣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 이탈해야죠. 근데 남아 계신 분들 왜 계시는 거예요? 응? 왜 계시는 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은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소름 돋는다 그랬죠. 시황 하나 잘 보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시황 하나 잘 보고 나서 대처하는 게 그리고 종목별로도 이거 엄청나게 간단한 거 진짜 공짜로 올려드려도 남들은 못하는 거. 근데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종목 올려드릴 때 기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밑에 보면 아주 간단한 거. 요거만 알아도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35년 노하우라니까. 어디 가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기준 거래량 딱 설정해드리고 이 거래량 기준에서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터져야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다. 음? 근데 강세는 뛰고 있는데 변동성의 확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거래량의 확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죠? 고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만 얼마요? 9시간 교육이라니까 그게 저거만 9시간 교육을 해요. 그게 2022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그 무료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은 무료방 끄집어내서 공지사항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아예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 지금 오늘 할 게 많아. LG전자 녹화해야지, 하나솔루션 녹화해야지. 많아요. 어떤 바보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그걸 막 올리겠어. 그건 마케팅도 아니야. 이거 같이 사셔서 수익 내세요인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마음만 급해서. 여기 이렇게 있죠.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요것도. 응? 여기 보시면 나오는 설명이 아주 압축해서 잘 해놨어. 지금 외부에서 이제 뭐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 29분짜리를 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거만 보셔도 돼. 급한 대로. 유료 회원님들도 아직 거래 대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은 이거만 급한 대로 보셔도 된다고. 이거만. 지금 올려드린 링크만. 응? 이거만 급한 대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2개요. 이게 29분짜리 2개. 15분이 안 돼. 이 교육교재도 달라고 그러시고 이거 9시간짜리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2차전지의 LG화학도 오늘 당연히 문자가 나가야 되는데 벌써 위축이 되니까 윤정두가. 문자 벌써 다른 때 같으면은 아예 새로 가입하신 분들 없으면 계속 문자 보내요. 이것도 여기서 하세요. 근데 그 종목이 다 여기 이 안에 있다는 거지. 이 안에. 다른 거 가끔 봐서 움직임 나오는 거 주는 거 그거는 변동성 종목인데 오늘 장에 뭐 변동성 종목 뭐 하려고 줘? 다올? 다올 오늘 왜 사? 뭐 하려고 사? 우리 종목이 이렇게 폭등인데. 에? 화장실도 못 가는 종목 뭐 하려고 사? 오늘 같은 날. 교육용도 아니고 교육을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저런 종목으로. 방송 봐봐 오늘 장 끝나고. 소형 잡주 갖고 나와서 또 대박 나셨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뿐더러 극대형주 갖고 나와서 이제 추세 돌림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 가면은 또 극대형주 안 주고 매매 사이는 소형주 주죠. 장비 부품 업체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거래량이 30만 주가 안 돼요. LG화학도. 그래서 마감 때까지 기준 30만 주가 되려면 10시까지 90만 주가 터져야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 안 돼 있어. 그래서 얘도 평상시 같은 문자를 그래도 강세를 띄니까 편입을 할 텐데 저가 편입을 들어갈 텐데 문자 너무 많다 해서 저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문자 안 나갈 거냐?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거래가 55만 주면은 고점 계속 넘긴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200만 주 터지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하나솔루션의 그 설정 범위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200만 주, 300만 주.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보시자고 한번 여기서 VIP 방에서 9일날 공략주 기준에 하나솔루션 기준 거래량 몇 줄 해놨죠? 여기서는 300만 줄 해놨나요? 오케이. 그리고 6일날 기준에서는 여기서도 300만 주, 1000억 이상으로 다 잡아놨네요. 근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잡아놨을 때가 200만 주도 잡아놓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보시면 200만 주 잡아놨죠. 그죠? 1월 5일날. 그만큼 거래가 지금 전체 시장의 종목군들이 200만 주로 줄어들어 있었고 1월 5일날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 320만 주 패닉 상태였고 우리 기준에서도. 근데 결국은 43,300원 대비해서 43,250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공포감 속에서 오히려 윤정두는 왜 이러지? 윤정두 방은 왜 이러지? 아니 1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는데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하고 윤정두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또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시가총액 8조짜리에서 200만 주 300만 주 수준을 고려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오늘 기준에 5만 6천 주면은 10시라고 기준 잡고 대략적으로 200만 주 전후 정도 거래량이 터지겠죠. 전후라고 표현한 건 고점을 계속 넘기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은 더 수반이 되겠죠. 그랬을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거예요. 더 위에서라도 얘도 하루에 20%씩 오른 종목인데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위에 있는 매물을 걷어갈수록 거래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 붙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다가 눌리면 이제 저점 편입의 기회를 모색하는 거죠. 프로그램 수급까지 보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지금 저가 편입의 기준에서 편입하실 수 있어요.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저가 편입 기준 편입.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도 저가 편입의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합니다. 예? 문자까지 나가기에는 오늘은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 한꺼번에 넣어드린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개장 초부터 해도 편입이에요. 원래는. 근데 윤정두가 위축이 된 거야. 윤정두가. 이거 너무 맞나 내용이? 이렇게 돼서. 근데 뭐 위축되건 안 되건 그건 엄살 부리는 거고 저도 편입의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자 다시 계산해 봅시다. 주력에서 세 종목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LG전자 혹은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네 종목이 된 겁니다. 주력에서. 그리고 조금 이따 비중은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나솔루션과 방산주. 정책주로 잡았죠. 미국의 정책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주.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 로템의 변동성도 툭 건들면 5% 전후는 쉽게 나와요. 주간 단위에 10% 쉽게 나옵니다. 그게 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명분이 있죠. 어제 동영상 다 올려드렸어요. 새벽에 4시간을 틈을 내서 4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야간에. 4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드리고 현대 로템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케이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새벽에 윤정두가 뭐를 올렸는지 그런 내용들 확인해서 현대 로템 이렇게 올려놨죠. 재래식 무기 수요의 확대, 정부 정책의 수혜,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 재래식 무기 관심 표명 이거를 한 번씩 올려드릴 때마다 좀 더 LG전자 올리겠습니다만 최소 10분, 20분에서 보통 30분, 1시간씩 녹화를 해서 올려드려요. 쇠뇌가 될 정도로. 쇠뇌가 돼야 돼. 그래도 흔들려. 그래도 주가 밀리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현대로템도 300만 주까지 거래량을 축소를 시켜놨어요. 너무 지금 거래가 둔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까지 둔화시켜놨는데도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시장 등락률 수준으로 보세요. 아쉽지만. 한국항공우주도 아쉽지만 시장 등락률 수준. 그러니까 문자까지 나가서 편입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공포감에 쌓여 있을 때 기준 어느 종목이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뛰어난 수급에서는 하루에 1% 혹은 3거래일 동안에 0.5%가 출회되면 그때는 손절을 그때 논하자. 지금은 시장 연동폭이니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슬슬 거래가 실립니다. 요 앞전에 물량 43,500원, 2만 주만 이렇게 찾아가면서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릴 수 있는 위치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대밀려서 주가가 눌려서 조정을 받을 때 추가 편입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43,500원의 기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쪽이 더 개선되어 주기를.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기준점도 동영상 기준점이 아마 더 크기가 커서 올라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하여간에 다 올려드릴 거고, 동영상 올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올려서 혼자 보려고 동영상 올렸어? 링크 제대로 공지사항에 넣어주고 제대로 뿌려주시고 기준 잡아주셔야 돼요.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면 공지사항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의 기준은 VIP방 이상에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 다시 이어갈게요. 만약에 여기서 쭉쭉 뻗어가면 계속 따라붙는 거고, 그럼 거래는 계속 터지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멈춰지는 흐름이 또 꼬리에 달리는 흐름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추가 편입 부분을 눌림목에서 또 기준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거래가 오늘은 일단 제한적이 28만 주죠. 그래서 그 기준을 못 잡으니까 배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어느 게 터진 거예요? 라는 거. 교육자료 그거부터 먼저 보세요. 25강짜리 캔들부터 해서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요 세 개만 하시면 나머지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그 기초부터 배우시면 보조지표에 대한 원리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도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최소 100만 주가 실려주기를 원했는데 많이 터지면 오늘 70만 주. 많이 터지면. 2차 전지만 따로 쪼개서 놓고 보면 물론 LG에너솔루션이 3%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또 SDI가 1.88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의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은 조금 주의를 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은 문자가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5거래일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여전히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SM의 경우도 9만 원 향해서 가야 될 위치에서 흔들리는데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최소 15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지금의 위치라고 해도 100만 주씩 터져야 됩니다. 근데 얘도 뭐 많이 터져봐야 7만 주 곱하기 100%니까 70만 주 오늘 기준에 고점을 넘기면 좀 모를까? 그래서 VVIP 방 그리고 간헐적으로 전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부딪히고 이제 뭐 눌려져 있는데 VVIP 방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고,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라서. 그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아주 뭐 시겁을 했죠. 오버행 이슈 불거지면서 뭐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고, 그것도 7,300원대 저점을 찍고 8,800원까지 들어올린 이후에 훅 하고 밀린 거라서 와, 이건 뭐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됐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뭐 엄청난 지금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뭐 10% 이렇게 해놨지만은 얘도 다 10%로 채우면 뭐 어떻게 되겠어, 전체 포트 비중이. 어찌됐건 그 상태의 기준이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없는데 카카오페이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없어요. 없는데 2%씩 교육용 이런 종목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긍정적입니다만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1,000만 주, 1,500만 주 거래가 안 실리죠. 500만 주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 기준, 다른 때 같은 매수 사인을 내요. 근데 원체 시장이 강하고 원체 거래가 터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도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고 지금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 그럼 150만 주, 지금 180만 주죠. 그럼 10시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600만 주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 4, 500만 주는 터진다. 방송에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나갔죠. 거래량 기준 얼마? 400만 주, 500만 주 잡아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발송해드렸을 때 카카오페이는 차익 실현 손절 범위를 넣어드렸고 여기는 뺍니다. 이제 손절 범위나 차익 실현 범위는 추이 추세 보면서 추가 대처를 한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IT에서 세 종목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IT에서 세 종목이 아니라 주력의 세 종목 1대1대 1대1의 비중 우리는 최대 종목별로 30%이지만 15%씩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비중을 채워놓은 상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세 종목인데 한 종목이 지금 삼성전기나 LG전자에서 확장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나솔루션과 방산 쪽에서 한 종목씩. 이거는 정부 정책주로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미국 정책, 우리나라 정책. 그래서 이들의 비중은 20%씩 꽉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20%까지 채워놨었던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20%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최대 범위 편입 비중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좌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몇 종목이에요? 주력 3개, 4개, 4개라고 치고 4종목. 방산, 신재생 에너지 그럼 6종목.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자나 있으니까 7종목. 무지하게 많네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선택. 그죠? 그 정도.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업종은 싫어. 그러신 분들. 그래서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는 6종목인 거고 수익률은 13.6%. 시장은 지금 딱 제자리 수준. 6월 말 종가 대비 딱 제자리. 우리 계좌는 노출된 것만 13%, 실질적으로 겸손 안 떨고 얘기하면 더블 이상이죠. 농담이 아니라. 1월달 기준에 시장은 4%의 강세, 우리 계좌는 2.5분이 안 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 주력주다. 우리가 주력주다라고 설정할 수 있는 종목군들. 현대로템 이제 거래만 터지기 시작하면 얘는 뭐 마이너스 6%가 아니라 1월 기준에 10월 말 종가 대비 마찬가지로 12월 말 종가 대비 현대두산인프라코드 투권 들면이죠. 얘도. 결론적으로 종목은 이렇게 갖고 있다. 1월 기준에 포트. 아까 최대 30%씩 얘기했지만 실질 15%씩 채워놨고 여기에 없는 건 LG전자인데 여기에 새롭게 넣지 않습니다. 삼성전기도. 왜? 새롭게 넣으려면은 1월 말 기준에서 넣습니다. 2월 달 종목으로. 안 건듭니다. 이거 한번 중간에 건들기 시작하면 대처가 안 되죠. 그리고 여전히 LG와 현대차 15%씩.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20%씩 채운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얘는 5% 미만이에요. 2차 전지 싹 정리합시다. 예? 그리고 거래 터지면 다시 봅시다. 비중은 5%로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LG화학은 2차 전지 겸 주력주로서 보는 겁니다. 얘는 2차 전지가 흔들려도 빼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하나솔루션 44,000원 넘기면 매수 잔량 들어오면 거래는 더 수반되겠죠. 그때 추가 편입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특히 이렇게 시장이 개선돼 있는데 이번에도 못 알아듣겠다 힘들어요 하시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멘탈 못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벤트 주말에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한 거예요. 회원님들 이동 전략 부분에 대한 이벤트 연장 이벤트 마감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VVIP 방이 550만 원까지 올려놨었죠. 그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올려놓을 겁니다. 당장 화요일날 디자이너분 다시 오시면 440, 880, 2460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2660으로. 2640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시장이 윤정두가 예견한 것처럼 완전 대바닥인데 거기서부터 제대로 돌리고 있는데 요거 끝내주게 돌릴 거예요. 그 이유 딱 하나만 기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질 건데 기술적으로 시황 부분 전화하셔서 연장하셔야 될 분들, 재결제하셔야 될 분들
이동하셔야 될 분들 전화하셔서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예? 이것도 지금 연락 취해 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명이죠. 한 명 마감인데, 한 명 마감되면은 이 상품은 이제 빼버릴 겁니다. 빼버리고 이제 VIP하고 VVIP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VIP도 요 1+1 이벤트 없을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럼 시황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왜 대바닥이냐? 기술적으로. 거래대금 대바닥이면 원형 대바닥 얘기 나오고 다 하죠. 어? 교육교재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논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를 무슨 어디서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응?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래량은 2000년 중반까지는 좀 먹히는데, 그 이후에는 HTS, MTS를 원체 많이 개인들이 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마지막 터진 게 언제요? 2020년 1월 2일이 5조 미만의 거래대금, 마지막 거래대금입니다. 4조 6,380억.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지 제 소중한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대행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뭘 알고 뭘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거래대금,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그 이전에는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많았습니다. 하얀 색깔 공백이 다 5조 미만이죠. 그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럴 때는 매매하고 싶어도 매매 못해요. 방 안에 계신 분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100억 이상, 200억 이상 그렇게 운영도 하세요. 단타도 치시고 그걸로 몇십억씩 한 방에. 그러려면 종목별로 뭐 조 단위씩 터져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11월 11일 날 8천억씩 그렇게 터져줘야 그나마도. 이 5조 미만이 마지막 날이 2020년 1월이고요. 1월 2일. 그리고 단 한 번도 없어요. 5조 미만이. 그리고 가장 높게 형성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8조 터질 때, 그때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거래량 무시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응? 의미 없어요. 자, 44조 4천억 터졌죠. 1월 11일 날. 이날 삼성전자 8조 터졌습니다. 하루에. 이게 얼마로 줄어들어요? 단계별로 줄어들면서 20조 정도의 하루 거래대금이,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죠. 먹고 산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매매하기가 좋았죠. 단타 매매. 15조 수준 21년도에 유지되고 20조까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는 10조. 그래도 거기까지도 상반기까지는 변동이 나왔어요. 10조 수준에서 계속. 이게 10조예요. 이게. 그게 최악으로 달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물량 툭툭 떨어져도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최악의 경우가 얼마까지 빠져요? 5조까지 내려옵니다. 최근에. 이게 5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닥이냐면 5조라는 거래대금이 코로나19 이전에 터진 마지막 저점 거래대금이 4조 6,038억 원이에요. 4조 6,380억. 근데 지금 5조로 내려온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풀렸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할 정도로. 지금이야 깨졌지만, 10,000원짜리 부동산이 20,000원 됐다가 지금 뭐 13,000원 돼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에 부동산 값으로 회귀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부동산 아무리 깨진다고 해도. 짜장면 가격이, 라면 가격이, 컵라면 가격이, 과자 가격이, 우유 가격이 다 올라갔죠. 인건비도 이번에 또 올려졌죠. 최저임금이. 그게 다시 뒤로 백하나요? 유동성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유동성을 일부 잡아놨지만 화폐가치 훼손된 부분이 잡히냐 이거예요. 안 잡히죠. 그냥 단순 논리로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대바닥은 원형 바닥으로 형성될 수 있고 V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들어서 일단 어찌됐건 다시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래대금이
5조 미만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희박하죠. 그 시대하고는 다르니까. 어? 옛날처럼 뭐 1조 거래대금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없잖아.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것처럼 5조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데 이번에 5조를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6조, 7조로 살아납니다. 이게 만약에 10조 수준까지만 살아나주면 그건 초대박이고. 오늘의 이날을 꼭 기억하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 어디서 이 얘기 해줬어요? 5조의 기준에 대바닥입니다라고. 왜 대바닥인지에 대해서. 가장 오래전에 마지막 5조가 어디서 마지막 거래대금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없죠.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배우실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엉뚱한 것만 배우고 있잖아. 엉뚱한 것만. 뭐 캔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셔야 될 건 가장 기본적인 거. 거래대금, 유통 자금,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 가지. 결론은 지금 대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다시 5조로 내려온다? 그럼 또 대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더 이상 거래대금이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축을 해놔도 지금 풀린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올라간 물가 어떻게 할 거냐고. 잡혀 그게? 짜장면 값 내려? 에이 못 내리지.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죽어요? 돈이 들어와 있는데? 대바닥입니다. 10조만 넘기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눈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10조 수준이 작년 하반기. 이것도 모르면서 뭔 거래를 할 거예요? 이게 10조예요. 작년 하반기 힘들다 그래도 살아남았죠. (10조만) 넘기면 눈눈 안 나 하셔도 됩니다. 작년 하반기 수준 얼마? 2,600에서 2,800까지 당연히 돌리죠. 거래대금이 있으면. 그때 들어 올릴 수 있는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십시오. 요게 전략입니다. 영상 올려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44,000원에 매수 전령 들어오면 거래 계속 확대되는 거죠. 편입 설정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LG화학도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